올케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자가 이 바닥에서 돈을 벌려면 일선 장사만한 게 없더라는 거였다. 기지촌의 양색시를 목표로 보따리 장사 나가는 걸 올케는 일선 장사라고 했다. 일찌감치 그쪽으로 장사길을 터서 기지촌 사정에 훤하고 단골도 수월찬이 확보하고 있는 아주머니들하고도 이미 같이 다니기로 약조가 돼 있고 블라우스나 속치마, 브레이저 따위를 양색시 취향으로 만드는 제품집에서도 무조건 밀어주겠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이것도 기회예요. 그쪽으로 길을 튼 사람들이 붙여주겠다고 할 때 붙어야지 망설이다가는 죽도 밥도 안 돼요. 떡장수 떡목판 이고 나가듯이 아무 때나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말고 싶으면 말 수 있는 장사가 아니니까요. 허가증이 있는 건 아니라도 전쟁 중에 아무나 일선지구를 드나들 수 있게 하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돈도 좋지만 그 좋은 자리 남 주고 하필 왜 보따리 장사를 나가겠다는지 모르겠구나. 엄마가 이렇게 석연치 않아 했지만 반대치고는 미미했다. 우리는 식구들이 다 돈도 벌기 전에 돈독이 정수리까지 올라 있었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면 무조건 옳은 일이었다. 일선 장사는 하루에 돌아오는 일이 거의 없었다. 적어도 하룻밤, 길면 사나흘도 걸렸다. 그러나 올케는 이불 보따리만한 임을 이고 떠나면서 재수 좋으면 해 안에 늦어도 내일까지는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속 들여다보는 약속을 잊지 않았다. 그건 시어머니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하는 자기 위안의 소리였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엄마는 매일 밤 더운 밥을 지어 아래목에 묻어놓고 늦도록 대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이들이 안 자고 있으면 아이들을 상대로 하염없이 중얼거리는 걸로 기다리는 시간을 쉬이 흘려보내려는 엄마가 지겨워서 나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엄마가 의정부까지 왔을라나 창동까지 왔을라나 미아리 고개까지 왔을라나 머리 한번 긁어보련. 엄마가 웅얼거리는 소리는 정해져 있었다. 아이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머리를 긁을 적도 있고 안 긁고 말 적도 있었다. 아이가 뒤통수를 긁으면 지의 엄의 올랑이 아직 먼 거고 긁는 손이 이마 쪽으로 가까이 올수록 집하고 가깝다고 정말 엄마는 믿는 걸까? 아이의 손이 뒤통수로 가려고 하면 엄마는 얼른 이마 쪽으로 가져다 놓으면서 같은 소리를 되풀이하곤 했다. 그건 엄마의 장기였다. 아들을 기다릴 때도 엄마는 그런 방법으로 지루함과 초조함을 달래곤 했었다. 그러나 일선 장사를 나간 며느리를 기다리면서도 그 방법을 써먹는 엄마는 왜 그렇게 보기 싫은지 내가 경험한 어떤 기다림보다 신선하고 막막한 기다림이었다. 올케는 이틀 만에 돌아오든 사흘 만에 돌아오든 대개 밤늦게 돌아왔고 아무리 늦어도 엄마가 지어놓은 밥을 맛있게 먹었고 밥 먹기 전에 반드시 돈을 세었다. 올케가 벌어온 돈 중에는 달러도 간간히 섞여 있었다. 그녀가 여기저기 속주머니를 뒤져 한 움큼씩 돈을 꺼내놓는 동안 식구들은 까닭없이 숨도 크게 못 쉬었다. 그동안 긴장감이 온몸을 비트는 것 같았다. 그 돈이 다 번 돈은 아닐 것이다. 본전을 제하고 남은 돈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채로 우리는 다만 올케가 몽땅 꺼내놓은 돈의 부피에 압도당해 헐떡거렸다. 그리고 올케가 돈을 다 세기를 세고 나서 장부책을 들여다보면서 뭐니 해도 일선 장사만큼 남는 장사는 없어요 하면서 만족스러운 한숨을 쉬기를 기다렸다. 그러고 나서 밥상을 받으면 집안엔 생기가 감돌았고 우리 식구는 올케한테 아부하기 위해서라도 화기애애해지곤 했다. 올케는 차편 때문에 늦었다는 걸 강조하곤 했다. 차편 아니면 갈 수도 없거니와 나올 때도 나오고 싶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다. 그런 소리는 변명 같기도 했지만 그 무거운 걸 줄곧 이고 다니는 건 아니구나 싶어 안심도 됐다. 그것이 우리가 올케의 일선 장사에 대해 아는 전부였다. 그날도 올케는 사나흘 우리를 기다리게 해놓고 밤 늦게 돌아와 돈을 세고 나서 밥상을 받았다. 다른 때나 다름없이 눈이 퀭하니 허기진 얼굴이더니만 밥상을 받자 갑자기 뜨악해진 표정으로 숟갈질을 하려다 말았다.
점심 먹은 게 얹힌 것 같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러려니 했으면 좋으련만 올케는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귀한 몸이었다. 엄마가 옆에서 그래도 한술 뜨고 자야 한다고 성화를 했다. 마지못해 숟갈질을 하던 올케는 갑자기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밖으로 뛰어나가더니 숫제구멍에 얼굴을 틀어박고 웩웩 토하기 시작했다. 오장육부를 다 쏟아낼 것처럼 격렬한 토악질을 끝내고 몸을 든 올케의 새하얗게 질린 얼굴에 비오듯 하는 건 눈물인지 땀인지 분간이 안 됐지만 보통 체증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했다. 시종일관 샛별 같은 눈으로 지켜보던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다. 너 그동안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게야? 설마 양놈한테 욕을 본 게 아니라면 시장바닥에서 어느 놈하고 눈이 맞았단 말이구나.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 아이고 하느님, 아무리 아들 잡아먹고도 목숨을 부지하는 독한 년이지만 이런 꼴을 보고는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엄마는 다리를 사시나무 떨듯 하더니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엄마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나도 충격을 받았지만 올케는 물론 더했을 것이다. 올케의 창백한 얼굴이 순식간에 이글이글해졌다. 그러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착 가라앉아 있었다. 어머님, 제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똑똑히 들어두세요. 제일 물건값 안 깎고 돈 잘 쓰는 게 입으로 검둥이 받는 양갈보라더군요. 입으로 사내를 받으면 애도 안 뵐 테니 얼마나 좋아요? 어머님 같은 사람한테는 정숙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같은 갈보끼리도 그것들은 사람으로도 안 치고 돌려놓나 봐요. 그것들끼리만 따로 모여 사는 동네가 있는데 이번엔 거기까지 들어갔지요. 웬 왜예요?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지요. 그것들도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그 짓 한 걸 우리는 바가지를 씌워서 벗겨먹었으니 누구 짓이 더 더러운 짓인지는 아마도 하나님도 헷갈리실걸요? 그 바닥에서도 따돌림을 당해서 그런지 그것들은 보통 양갈보들보다 더 어수룩하고 인정도 있어요. 기껏 애누리 한 푼 안 하고 물건 팔아주고 나서도 뭐가 그렇게 아쉬운지 우리를 붙들지 뭐예요. 같이 점심 먹자고요. 사람에 줄여서 그랬는지 우리 하는 꼴을 보고 싶어 그랬는지 부득부득 같이 먹자고 지네들 비벼 처먹던 양푼에다 숟가락 꽂아놓고 조르지 뭐예요. 그것들 한 짓을 생각하면 욕지기가 나는 걸 요 다음에 또 벗겨먹을 생각으로 억지로 같이 먹어주는 척했더니 아직까지 속이 느글거리는 거예요. 내 오장육부가 그것들 것보다 더 깨끗할 것도 아니면서 안 봤네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아셔서 속 시원하세요?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더니 까딱하단 과부가 과부 잡겠어요? 올케의 서슬푸른 태도로 보아 못할 소리를 했다는 건 엄마도 깨달은 것 같았다. 그러나 말뜻을 알아들은 것 같지는 않았다. 엄마는 약간 무안하고도 맹한 표정으로 나에게 물었다. 시방 너희 언니 뭐라고 그랬냐? 엄마도 못 알아들을 소리를 나는 알아들었다는데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나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남녀의 문제는 정상적인 부부에도 보고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다가 성교육이라고 부를 만한 것도 받은 바가 없었다. 엄마는 어른들끼리 얘기를 하다가도 내 앞에서는 성적인 암시가 될 만한 것조차 교묘하게 사전에 봉쇄를 해버렸다. 그래도 나는 알 건 다 알고 있었다. 특히 PX 안에서는 일본에서 미군들이 사온 조잡한 포르노 잡지들이 횡행을 했다. 미군들이 그림만 보고 살 정도로 사파가 괴상망측한 외설 잡지들을 우리들은 글까지 다 읽을 수 있었으니까. 최첨단의 음란 행위야 성적 기교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청소부들도 일본 말은 다들 읽을 줄 알았다. 그런 것들이 헌신문지처럼 도처에 굴러다니는 데가 PX였다. 지아이들은 일본으로 휴가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그날이 임박해지거나 다녀오고 나면 의례 한 번씩은 자랑을 하곤 했다. 내일 모레면 이 갓댐 코리아를 떠나 사세보에 입항할 거야. 이러면서 황홀한 표정으로
눈을 감아 보이거나 춤을 추어 보이는 지아이도 흔해 빠졌다. 그럴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본도 그런 잡지의 연상작용을 얼마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엔조이 해라 또는 엔조이 했니? 라는 그들식의 평범한 인사를 하면서도 가당치 않게 환향기를 풍기려고 들었다. 그러나 내 욕망은 자극되기에는 아직 이른 미숙한 것이었다. 난행당한 어린 계집애처럼 왜곡되고 과장된 성적 정보에 의해 피어보기도 전에 주물러 터뜨려진 내 욕망의 참상에 나는 진저리를 쳤다. 엄마도 못 알아들을 말뜻을 내가 알아들었다는 수치심은 뜻하지 않게 자신의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식구들 한테까지 내 속을 들여다보게 하긴 싫었다. 나는 아직도 서로 뜻이 통하지 않아 옥신각신하고 있는 엄마와 올케를 피해 바깥으로 나와버렸다. 늦은 시간이었다. 천변가의 차가운 바람이 품으로 파고들었고 거목으로 자란 수양버들의 채찍처럼 메마른 가지들이 허공을 비질하고 있는 모습이 울고 싶도록 처량해 보였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을까. 엄마는 건강하여 손자들을 잘 돌보고 올케는 사나흘에 한 번씩 주머니마다 돈을 하나 가득 벌어오고 아이들은 살찌고 기름이 흐르고 나는 한 달에 40만 원이나 되는 수입이 보장돼 있고 집안에는 구매구매 양키 물건이고 오빠가 살아있어도 전쟁이 안 났어도 이보다 더 잘 살기를 바라기는 어려울 터였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은 점점 추비하고 남루해지는 걸까? 도둑질해서 먹고 살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 온 식구가 양키한테 붙어먹고 사는 거야말로 남루와 비참의 극한이구나 싶었다. 개천에서 희미하게 썩은 내가 올라왔다. 얼음이 풀리고 있나 보다. 나는 개천을 향해 몇 번 웩웩 마른 토악질을 했다. 그리고 수양버들 등걸에 몸을 기댔다. 오래된 나무엔 영이 있다고 믿고 싶었다. 위로받고 싶었으니까. 오래 그러고 있었다. 수양버들은 영적인 나무라기보다는 해픈 나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딱딱한 나무 껍질을 통해 곧 미친 듯이 폭발할 숨은 욕망들이 느껴져 쓸쓸하게 웃고 말았다. 통금 사이렌이 길게 울렸다. 신한탄 골목에서 엄마가 흰 옷자락을 나부끼며 뛰어나오는 게 보였다. 나는 엄마가 내 이름을 부르는 극성맞은 소리를 듣게 될까봐 가슴을 조이며 엄마를 향해 뛰어갔다. 그리고 엄마의 앙상한 어깨를 안고 등을 두드리며 집으로 향했다. 고부간의 갈등이 어떤 결말에 도달했는지 묻지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지만 우린 서로 위로받고 싶어 한다는 걸 이신점심으로 느끼고 있었다. 웬 놈의 겨울이 이렇게 길다냐. 깊숙이 파고드는 밤바람에도 봄 기운이 완연하건만 엄마는 이렇게 딴전을 피웠다.